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강정원의 책 깊은 페루에 대한 글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통 페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. 마추픽추 아니면 잉카 문명. 그쵸. 대부분 그걸 먼저 생각하시죠. 근데 이 자료들은 페루의 좀 더 다른 면, 그러니까 그 사회의 복잡한 구조나 안데스적 가치 같은 좀 더 깊은 세계관에 주목하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페루를 보는 새로운 시각, 특히 깊은 페루와 공적 페루, 이 개념으로 페루 사회의 갈등과 또 가능성을 이해해보는 겁니다. 네, 이 자료들을 보면 페루가 그냥 과거 유적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생태 위기나 사회 불평등 같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직면한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아,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. 특히 그 안데스적 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걸 살펴보는 게 꽤 의미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바로 그 핵심 개념부터 들어가 볼까요? 호르헤 바사르데라는 사람이 제시한 깊은 페루와 공적 페루요. 네, 페루 프로폰도와 페루 레갈. 네, 간단히 말하면 공적 페루는 수도 리마 중심의 공식적인 권력, 제도, 또 약간 서구화된 엘리트 문화,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. 눈에 보이는 페루. 그쵸. 공식적인 모습이죠. 반면에 깊은 페루는 국가의 그런 공식 담론에서는 좀 소외되어 있지만 사실 페루 정체성의 뿌리를 이루는, 예를 들면 안데스나 아마존 지역 원주민 공동체, 농민들, 또 도시 빈민들, 이런 사람들의 삶과 세계를 의미합니다. 아,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뿌리 깊은 페루. 바로 이 공적 페루가 깊은 페루를 계속 소외시켜온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그 공적 페루의 상징인 리마 안에서도 이 구조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. 자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도시로 이주한 안데스 출신들이 만든 바리아다나 푸에블로 호벤 같은 무허가 정착촌들이 있잖아요. 네, 거대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죠. 이게 딱 공적 페루 안에 있는 깊은 페루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. 공식적인 틀 바깥에 또 다른 페루가 존재하는 거죠. 정확합니다.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실마리, 그걸로 이 자료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안데스적 가치인 거고요. 아, 그 안데스적 가치.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네,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. 자료에 따르면 핵심은 상생이라고 하더라고요. 상생? 네, 인간과 자연, 또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세계관? 맞습니다. 잉카 이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페루 고유의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. 식민지배나 현대 개발주의 속에서도 이게 명맥을 이어왔다는 거죠. 와, 그렇게 오래됐는데도요? 네,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만은 아니고요.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과의 관계, 공동체 전체의 안녕, 심지어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그런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식 같은 것들, 이게 다 안데스적 가치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. 아, 그렇군요. 훨씬 구체적이네요. 20세기의 페루 지식인 사회에서 안데스 패러다임이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가치 안에서 서구 자본주의 모델의 한계를 좀 넘어설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였던 거고요. 그렇군요. 이 안데스적 가치가 뿌리내린 페루라는 땅 자체가 또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. 자연환경이. 아, 그렇죠. 정말 극적이죠. 해안 사막부터 6,000m 넘는 안데스 산맥, 그리고 광활한 아마존까지. 조류 종류만 해도 거의 1,800종이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 조류의 거의 20%라고 하더라고요. 네,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죠.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종이 많다는 걸 넘어서요. 이 놀라운 생태적 다양성이 페루 특유의 문화적 혼종성, 그러니까 하이브리디티랑 깊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. 생태 다양성이 문화적 혼종성이랑요? 네,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좀 다르게 페루에서는 다양한 인종이나 문화 집단들이 각기 다른 생태 환경에 기반해서 고유한 생활 양식이나 사회 구조를 발전시켜 왔어요. 아, 환경에 맞춰서요? 그렇죠. 서로 다른 고도나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또 이후에 들어온 유럽, 아프리카, 아시아계 이주민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각자의 문화를 비교적 뚜렷하게 유지해 온 거죠. 그러니까 환경의 차이가 문화적, 지역적 다양성을 더 깊게 만들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다양한 생태 환경이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키워낸 토양이 된 셈이에요.
아까 말한 그 깊은 페루의 다채로움은 바로 이런 생태적, 문화적 다양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,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보니 페루를 단순히 관광지 이미지를 넘어서 공적 페루와 깊은 페루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갈등하면서도 또 안데스적 가치를 통해 공존의 길을 찾는 아주 역동적인 사회로 보게 되네요. 그렇죠.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. 페루 사회의 속살과 고민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관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듣고 계신 분들께. 페루의 깊은 페루처럼 혹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도 공식적인 이야기나 주류 담론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나 삶의 방식은 없을까요? 생각해 볼 문제네요.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상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